안녕하세요. 글로벌오토스 원선홍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이제 핵심 중액을 담당하고 있는 신형 G80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브랜드의 신형 모델 G80이 출시가 됐습니다. 온라인상에 지금 많은 리뷰들이 올라오면서 그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처음 런칭할 때만 해도 과연 현대차가 이 프리미엄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네시스 브랜드 정말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뜨거운 거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GV80부터 SUV 모델이었던 GV80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던 이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이 독창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디지털화된 시대에 맞게 정말 최첨단의, 사실 국내 브랜드가 아니면 선보이기 어려울 만한 이러한 최신 주행 안전 기술이라든지 커넥티드 기술을 선보이면서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이끌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리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한 차량 외관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내 같은 경우에 정말 최신의 커넥티드 기술, 주행 안전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좀 디자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코드램프, 그리고 두 개의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가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핵심 디자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차종, 크기가 작은 G70이라든지 아니면 SUV 모델인 GV80을 보더라도 이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디자인 요소들인 것 같고요. 또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 이제 크레스트 그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G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모델이었던 G90의 이런 크레스트 그릴의 형상을 조금 따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이 헤드램프 디자인과 기존의 G90에서 봤던 이 크레스트 그릴의 디자인이 합쳐지면서 기존 모델보다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이 전면부 디자인, 측면부 디자인 같은 곳에서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 그리고 GV80을 선보이면서 주장했던 이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주제에 걸맞은 좀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라인을 보면요, 그 루프라인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좀 부드럽게 끝까지 리어 끝까지 이어지는 이 루프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좀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이 측면 라인에도 상당히 독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 라인과 이제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그러니까 앞에 프론트 타이어에서 시작된 그 보닛 쪽에서 시작된 이 라인 하나가 도어를 가로질러서 이 끝까지 이어지는데 약간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내려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도어 하단에 있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두 가지 라인이 이 측면의 디자인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 전고가 낮아 보이고 차가 낮게 깔리는 모습, 그러면서도 우아하게 뒤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상을 통해서 역동적인 우아함이라는 주제에 좀 걸맞은 이 측면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타이어가 지금 시승차에는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8인치, 19인치, 20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20인치 전용 휠 디자인이고요. 18인치와 19인치는 또 다른 형태의 이 휠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 20인치 올 시즌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이라면 이제 앞쪽은 245 40R20 타이어인 반면에요. 뒤쪽에는 275
35R20 타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같지만 이제 편평비 쪽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타이어고요. 아무래도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이 주행성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이 뒤쪽 타이어의 편평비를 좀 높여가면서 주행성을 좀 높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측면부에 보면은 이 앞쪽에 그 쿼드 램프에서 봤던 이 두 개의 스프라이트 형상이 이 측면에도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이 이제 방향지시등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사이드 미러에 많이 장착되고 있는 이 방향지시등이 없습니다. 그냥 이 측면에 이 부분에 방향지시등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도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닫으면 스르륵 닫히는 이렇게 소프트 클로징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이어도어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의 파팅 라인이 휠 아치 위쪽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도어를 여는 경우에도 이 휠 아치 부분이 이제 형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G80 같은 경우에 이제 문을 열게 되면 이 휠 아치 부분 위쪽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는 이러한 형상입니다.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열에 승객이 탑승할 때 보통 이쪽에 기존처럼 휠 아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면 이쪽에 묻어 있는 먼지가 뭐 탑승할 때 이제 바지에 묻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좀 더 탑승을 할 때 옷에 먼지가 묻는 일 없이 우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디자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후면 디자인 역시 이제 GV80에서 봤던 이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조금 한데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쪽에 쿼드램프에서 봤던 이 두 가지의 두 개의 이 라인이 있는 이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트렁크 쪽에 있는 이 제네시스라는 로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음각으로 파여져 있는 이 트렁크 부분, 이런 것들이 뭐 GV80에서 봤던 부분과 좀 동일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최신 신형 차량들을 보면은 이 리어 램프를 잇는 이 커넥티드 디자인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뒤쪽 봤을 때 조금 와이드한 형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인데요. 하지만 뭐 제네시스 G80은 그런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이 디자인 요소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이 두 개의 뭐 리어 램프를 잇는 디자인이 별도로 없는 것, 이런 걸로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 배기구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서 봤던 이 크레스트 그릴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배기구 디자인도 이 후면 디자인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도어를 여는 스위치는 이 위쪽 트렁크 위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열리는 이러한 트렁크이고요. 그리고 일단 실내 공간 자체가, 이 적재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넉넉한 편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뭐 그랜저 정도의, 그리고 뭐 수입 모델 같은 경우에 경쟁 모델이 뭐 E클래스, 뭐 5 시리즈와 비교를 해도 그렇게 손색이 없는 이 적재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골프백 같은 경우에 두 개가 들어가고 여유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적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후륜 기반의 차량이다 보니까 전륜 기반의 세단들보다는 적재 공간이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적재 공간 하단에 이 수납 공간을 열어보면은 타이어 수리 킷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 하단으로는 배터리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이 배터리와 함께 이 빌트인 캠을 위한 전용 그 보조 배터리도 함께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 빌트인 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블랙박스처럼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겠죠. 뭐 주차 중에도 소모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배터리를 마련해서 그런 것을 좀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열 시트가 따로 접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뭐 앞쪽에도 그 2열 시트를 접는 뭐 레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트렁크에도 별도의 레버는 따로 이제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닫히는 이 전동식 트렁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럼 G80의 한번 실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바로 어제도 이제 리뷰를 통해서 한번 실내 공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좀 시승을 통해서 좀 느껴본 이 실내가 더 안락하고 또 컨셉에 맞는 이 거실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는 이 컨셉에 맞는 분위기,
그리고 편안함이라는 것을 좀 시승을 통해서 좀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외관과 다르게 이 수평 기조의 기본적인 이 전면 대시보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층과 하층이 나눠져 있는 이렇게 분할된 형태,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제 송풍구가 있는 이런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들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뉴를 설정하는 경우에 3D 화면으로 3D 클러스터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에는 ADAS 기능과 관련된 버튼들, 그다음 왼쪽에는 다양한 메뉴들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뭐 당연하게도 이제 위아래 그리고 앞뒤 움직임이 가능한 이 텔레스코픽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이제 일반적인 이 포스포크 디자인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이 가운데 그 은색의 그 소재가 알루미늄 소재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포크지만 오히려 좀 투스포크 같은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에는 14.5인치의 대화면에 이 디스플레이 창이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 창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이 제네시스 브랜드,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이러한 대형 화면이 좀 쓰이고는 있는데, 구성 자체가 요즘에는 이 계기판과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러한 디자인들을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좀 첨단의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과 이제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분리된 디자인을 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가 조금은 그래도 연령대가 조금 높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이제 디지털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좀 전통적인 모습도 함께 유지를 하는 이러한 컨셉을 보여주는 좀 디자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단으로는 터치 방식 햅틱 기능이 있는 이 공조장치 적용되어 있고, 또 하단으로는 이 스마트폰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 패드도 위치해 있습니다. 두 개의 USB 포트가 있고, 암레스트 하단에도 이 안쪽에도 빌트인 캠으로 찍어진 영상을 저장하기 위한 USB 포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 같은 경우, 인포테인먼트 화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움직임이 손으로 이렇게 아마 체험을 해보시면 느끼겠지만, 뭐 따그닥따그닥 하는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경쾌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개선된 모델이 나올 때는 요 다이얼이 움직이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고 세련되게 조금 다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좀 소리가 경쾌하다, 지나치게 경쾌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기도 하네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다이얼 방식이고요. 그 앞쪽으로는 차량의 전진과 후진을 이제 리모트 키로 할 수 있는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 키 같은 경우에 차량 키를 보게 되면요, 이 한쪽으로 이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차량을 정차를 시키고 이 P 버튼을 누른 후에 내리고 시동을 끄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 키의 이 앞뒤 움직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량이 스스로 후진하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은 공간에 주차할 때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곡선 형태의 이 스티치가 적용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감촉의 이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2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앉았을 때 지금 제가 한 키가 170 정도이고요. 시트 앞쪽에 1열 시트를 제 포지션으로 맞춰 놓은 상태인데, 제가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좀 여유로운 이 무릎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실내 크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5 시리즈 이 정도의 실내 크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모델보다 이렇게 차량의 크기가 커지진 않았습니다. 전복 같은 경우에는 한 35mm 정도가 늘어났지만, 이 암레스트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4mm, 2mm 정도의 아주 조그만 변화만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휠베이스 자체도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그 G80과 실내 공간 측면에서는 동일한 모습이지만, 제가 이 G80을 굉장히 좀 오랜만에 시승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좀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새삼 하게 되네요. 이번 G80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옵션을 통해서 2열 공간에 이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화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각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각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암레스트를 열어보면은 옵션을 통해서 이 기능들을 이제 옵션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각 화면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영상이나 음악들을 따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 안쪽에 보면은 이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잭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양쪽에 있는 탑승자들이 따로 음악과 영상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메뉴 같은 경우에도 1열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다이얼 방식의 이 시스템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면 메뉴들을 1열에서와 거의 동일하게 좀 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또 2열에서도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 같은 경우에도 2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의 착장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등받이의 각도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 허벅지 아래쪽, 이 시트의 하단 부분이 앞뒤로 움직여서 각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눕혀놓은 상태로 좀 맞춰봤는데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1열보다 시트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따로 없긴 하지만 지금 시트의 높이 자체가 1열보다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쪽의 개방감도 조금은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 이 컴포트 패키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경우에 2열 시트에 이렇게 푹신한 이제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좀 머리를 잘 받쳐주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 머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장시간 2열에 탑승을 해도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것 같고요. 나름 이 G80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지향의 차량임을 좀 지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소퍼 드리븐, 그러니까 2열에서 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소퍼 드리븐 차량의 성격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에 별도의 폴딩 기능은 없지만요. 그래도 스키스루가 있어서 이제 긴 짐을 실을 때도 유용할 것 같고요. 이 암레스트 하단 같은 경우에도 작은 적재함은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 앞쪽에 그래도 공간이 있어서 스마트폰 같은 것을 올려두고 이 USB 포트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공유장치 조절 버튼들이 있고요. 또 2개의 송풍구가 위치를 해 있는데요. 그리고 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 헤드레스트가 있긴 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성인이 앉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2명의 성인이 앉기에 가장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 후륜 구동 기반의 차량이다 보니까 이 가운데 축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앉게 된다면 발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인 2명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 2열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G80의 한번 주행 질감 성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행 성능에 대해서 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정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좀 한껏 느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진 같은 경우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에는 2.5 터보, 그 다음에 3.5 터보, 그 다음에 2.2 디젤, 이렇게 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좀 구성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솔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스마트 스트림 파워트레인입니다. 엔진의 성능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굉장히 좀 중시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직분사와 간접분사, 포트분사 방식의 장점을 조금 가져온 엔진이기도 하고, 또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도 순행식 방식을 좀 사용하면서 좀 엔진의 그 냉각 효율을 좀 높이고 또 효율성도, 연비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여러 가지 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좀 무게도 많이 좀 줄인 엔진이고요. 차세대 현대차 그룹의 파워트레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행을 하다 보면요, 엔진의 회전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속 페달을 좀 발에 실었을 때 한 템포 조금 느리게 가속이 시작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넉넉한 토크가 충분히 발휘되면서 굉장히 좀 운전자를 이 시트 쪽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느낌까지도 좀 받게 하는데요. 하지만 그 전까지라면은 좀 급가속을 하기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가속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한 템포 조금 반응 속도를 늦추면서 좀 운전자가 좀 편안하게 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RPM 회전수 자체도 굉장히 좀 부드럽지만 강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렇게 진짜 엔진의 일단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 컴포트, 스포츠, 에코, 그다음에 커스텀 요 4가지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컴포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어링 휠의 반응이라든지 엔진의 반응 자체가 한 템포 조금 느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서스펜션 세팅도 다소 조금 부드럽게 바뀌는 것도 느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게 되면은 계기판의 디자인 자체도 또 스포츠 모드답게 좀 바뀌는 한편 엔진의 반응 자체도 한 단계 조금 더 민첩하게 이 엔진의 RPM 회전수를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그 각 모드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만 보일 뿐 이렇게 큰 이렇게 성능의 격차, 반응의 격차라는 것을 좀 느끼긴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사운드만큼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좀 들리네요. 지금 보시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주행시의 소음이, 그러니까 엔진음이 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음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엔진음이 아마 좀 마이크로 좀 잘 들리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요. 차음은 일단 실내 정수성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다는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량의 전면 글라스라든지 1열, 2열 글라스 쪽이 모두 이제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 엔진음 자체도 상당히 좀 차음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엔진음 음색 자체를 죽일 정도로 이렇게 차음을 잘 이렇게 막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신경 써서 좀 차음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스포츠 모드에서 좀 가속을 해보면 엔진음이 굉장히 조금 좀 발끝을 자극하는 이런 엔진음이 들리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네요. 운전자의 기분을 조금 업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G80 같은 경우에는 이 주행보조 장치, ADAS 기능 같은 것들 중에 HDA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DA2는 이제 고속도로에서의 그 주행을 돕는 기능인데요. 그것이 최근 출시되고 있는 소렌토라든지 GV80에 HDA2가 적용이 됐는데, 이 HDA2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측면에서 접근하는 다른 차량의 이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차량, 그러니까 내 차선이 아니라 다른 차선에서 이제 내 앞쪽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 HDA1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그 모습을 포착을 해서 차량의 속도를 조금 더 부드럽게 줄여주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이 다른 차선에서 내 차선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급정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전하는데 좀 불안한 느낌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HDA2에서는 많이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조금 옵션으로 필수 옵션으로 조금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꼭 좀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주행 보조 기능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G80 같은 경우는 최초로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이렇게 사고가 임박한 경우 이 시트의 각도를 조금 뒤로 젖혀져 있는 경우 이것을 다시 자동으로 세워주는 이러한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과 관련된 기능들 상당히 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적용된 기술이 있다는 부분 좀 참고하셔서 옵션 선택할 때 꼭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체 세팅 자체도 완전히 이렇게 부드러운 설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요철이 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아주면서도 2차적인 진동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는 이런 하체 설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도로를 지나면서 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처음에 충격도 잘 흡수해줄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전달해주는 이러한 충격까지도 아주 잘 잡아줘서 스트랩스 없이 조금 주행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주행 질감 자체가. 시속 코스 자체가 사실 좀 짧아서
조금 장거리 주행을 조금 고속 주행을 조금 해봤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게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뭐 규정 속도 안에서 지금 가속은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주행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요. 사실 그동안의 제네시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주행 성능의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이제 알버트 비어만을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좀 주행 성능 자체가 좀 좋아졌다는 느낌을 그 이후에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역시나 G80 역시 굉장히 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이 주행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G80의 좀 주행 성능 그리고 실내외 디자인 특징들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조금 민망할 정도입니다. 요즘에 현대차 그룹에서 여러 차량들을 소개를 했었죠. 뭐 소렌토도 있었고 GV80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신차들이 정말 쉴 틈 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반떼도 이제 좀 있으면 좀 출시를 하죠. 사실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의 좀 단점을 좀 꼽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군더더기 없는 모습 특별히 이제 큰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것도 참 달라진 현대차 그룹 제네시스 브랜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47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터보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한 600만원 정도의 가격을 더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3.5 터보 모델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옵션을 선택을 하다 보면은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 뭐 6,500만원 최대 뭐 3.5 터보를 구입을 하고 옵션을 최대로 추가를 하게 된다면 뭐 8천만원 초반까지도 가는 차량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풀옵션 차량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에 맞게 뭐 3.5 터보도 괜찮고요. 또 2.5 터보 차량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옵션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을 좀 꼼꼼히 옵션을 통해서 좀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3.5 터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원 초반에서 중반 이 정도의 가격에 아마 옵션을 맞춰서 구매를 하신다면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옵션 표상에 이제 퍼퓰러 패키지라고 해서 많이 찾는 옵션들을 따로 옵션으로 구비해 놓은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옵션을 선택을 하신다면 좀 가격 대비 좀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또 사고를 하나 친 것 같습니다. 좋은 사고인 것 같고요. 좋은 차량, 해외 시장에서도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좀 G80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